세무사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특히 56기 신입 세무사 같은 경우 네. 또 새로 임시 발급 번호를 부여받아서 세무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세무사회에 등록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같은 것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먼저 예. 우리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죠.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세무사 회원이 되고 각종 의무 교육을 받을 의무 그리고 세무연수원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무사 등록 자체가 못하게 된 이런 입법 공백 상태가 돼서 기재부에서는 행정 해석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사 자동 자격, 세무사 자격자들에게 임시 번호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행정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시 번호만으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우리에서는 의무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안타깝게도 희망 교육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나 국세청,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이들 임시 번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자들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그 세정에 큰 혼란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하루빨리 이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세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납세자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정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세무사회의 그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던 자유 게시판이 회장과의 대화방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소통의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홈페이지는 세무사 전체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이용자 1,500만의 이렇게 동무대였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많아서 전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고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유 게시판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을 품을 수 있는 다각화된 소통 방법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와 세무사의 맘모스입니다. 앞으로 세무사TV는 잘 활용을 이렇게 할 것이고 현재 세무사TV는 3개월여 만에 7,5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서 세무사 회원과 납세자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 세무사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인 세무사의 맘모스를 구축해서 회원들과 사업자들이 편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사들은 세무사의 맘모스의 메신저를 통해서 세무사와 거래처 또 거래처와 사무소 직원 간의 실시간 상담을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4,000 우리 세무사 회원들과 5만 명의 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15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무사의 맘모스를 통해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6월에 이제 세무사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회장님께서 이번에 재선 출마를 하실 방침이신지 또 하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점에 주력하실 그런 예정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여건상 연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하고 또 성과가 많은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과 또 청년 세무사들과 기존 세무사 회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또 확장시키는 등 국민들과 납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을 앞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많은 임기 중에 완전히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국민들과 납세자들과 함께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예,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회원들과 납세자들이 한박 웃음 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그 과제들,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박 웃음을 짓는 우리 세무사 회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세무사들에게 묻고 세무사들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세무사들이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세무사들이 이 사업자들의 가장 가까운 멘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세무사의 과제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또 한국세무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더 이렇게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선 첫째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회원의 업무 편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세무대리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 보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업무 알선, 유인의 금지가 신설돼서 보험 영역 등을 통한 세무대리 알선과 탈법적인 비교 견적을 통한 유인 및 세무대리 보수, 덤핑이 방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돼서 명의대여자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돼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차단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그 세무사법이 개정돼야 또 이제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 예우 방지를 위해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세제실 등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그리고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에 회원들이 희망했던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4만 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회원 의견을 앞으로 더 수렴해서 실적회비 30%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회원 자산 보호를 위해서 저금리와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라서 향후 인플레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회원의 자산인 공제기금 약 700억 원을 상대적 안정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회원들에게 단기, 중기 저렴한 이자로 대여할 수 있는 세무사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침이 있네요. 현재는 이제 과거에 실시한 회원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정기예금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정기예금 금리가 1% 이렇게 불과하기 때문에 제로금리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무와 관련해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7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계속 통과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지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또 법인의 경우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확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이제 도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처하고 경영지도사, 행정사 등 타 자격사와 무자격자의 업무 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등 회원 권익을 보호하면서 회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법령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사무소의 인력난 개선을 위해서 경력 직원 양성 교육, 즉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을 활용한 신규 직원 양성 등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회계사에는 감사 보수 덤핑 방지하고 또 감사 보수 제각받기 위해서 표준 감사 시간제를 도입해서 감사 보수를 대폭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네. 우리 세무사회도 보수 덤핑을 방지하고 보수 제각받기 위한 표준 세무대리 시간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1차적으로 현재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 보고서를 완료한 상태에 있고 이것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세무사와 예. 신규 세무사 지원 제도를 또 강화하겠습니다. 네. 청년 세무사와 신규 세무사가 개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고 또 안정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우선 부산지방과 대구지방 등의 소사무실 제공을 추진하고 또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청년세무사 지원센터도 예.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회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 사무소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또 실시를 하고 회원에게 세무사의 맘모스 플랫폼을 통한 많은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에 또 세무사회 우리 회계 프로그램인 세무사랑 프로를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계해서 회원들이 보다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고 최고의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원이 단합과 소통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회원들의 의견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이웃과 저개발 이웃 국가 예. 그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서 예.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 사태에서도 우리가 대구 지방이 그때 코로나로 많이 어려울 때 예. 우리가 5천만 원의 성금과 예. 또 대구 지방에서도 1,000만 원의 이 성금을 지원하고 예. 또 우리가 세무사회 두레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대구지방 세무사회를 비롯한 나머지 지방에서 예. 마스크를 맞아요. 18,000장 예. 이렇게 지원하는 예. 이런 것들도 했던 것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예. 개발시키도록 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세무사회가 다양한 일들을 이제 많이 벌여왔고 네. 또 앞으로 남겨진 과제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외적인 것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든지 개혁 과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남겨 있을 텐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뭐 회장님께서 이제 재선에 또 성공하신다면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어깨에 짊어매야 할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세무사회에 오면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종대왕과 관련돼 있는 어록이라든지 예. 또 세종대왕의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에 대한 교훈을 상당히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세종대왕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었는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그 세종대왕에 대해서 남달리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점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세종대왕이 계신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여주? 예. 예.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릉에 그렇죠. 제가 이제 자주 가고 그러면서 예. 세종대왕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국가와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만의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환과고독이라고 그 호라비, 과부, 고아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이것을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에 대한 구휼을 펼쳤고 특히 그 관노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약 500년 전에 지금보다 더 나은 출산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세종 8년에 7일간의 그 출산 휴가를 주던 것을 세종 8년에 그 100일의 휴가를 출산 휴가를 100일을 주고 출산 휴가 100일이요? 예. 지금도 현대에서도 그렇게는 그렇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후에는 산전에 또 이렇게 조산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산전 휴가 30일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노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이를 낳고 바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병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노비의 남편에게 또 30일의 휴가를 이런 그 제도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최근에 많이 그 개혁이 돼서 결국 이 남편들도 휴가를 가고 그러는데 이미 세종대왕은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군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들도 또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자. 그 세종대왕의 마음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이제 계속 세종대왕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원경희 회장님과 함께 신년 대담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세무사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회장님의 말씀도 들어봤고 지난 한 해 동안 회장님께서 해오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서 세무사회가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단체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조세금융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 좋은 일 이렇게 있으시고 또 우리 세무사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세무사 TV 될 것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 회장과 함께하는 세무사TV와 조세금융TV의 합동 신년 대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